안녕하십니까.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최종 모의고사 해설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 중에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태아기 인간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문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쭉 보는데요. 우리가 이게 9단계거든요. 9단계인데 그 중에 한 단계 정도는 좀 빠져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태아기 문제는 꼭 나오는데요. 태아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임신했을 때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는데 배종기가 1번이고요. 배아기가 2번이고 태아기가 3번이 됩니다. 이 순서대거든요. 자, 우리가 수정란에 착상되는 2주까지의 시기가 바로 배종기입니다. 자, 그리고 8주, 2주에서 8주까지를 우리가 배아기라 하고 그 다음에 8주 이후를 태아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 8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2주, 8주. 자, 그 다음에 조산 아의 생존 가능은 대개 임신 25주로 간주합니다. 임신 25주는 이 조산아의 생존 가능 임신 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신 25주 맞습니다.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시기인데요. 태동이라고 하죠. 태동을 알 수 있는 시기는 8주는 너무 빠르고요. 거기에 2배 16주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하나 더 나오는 게 터너 증후군이죠. 자, 우리가 다운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이 아니라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염색체입니다. 자, 우리 염색체, 인간의 염색체는 23쌍, 즉 46개입니다. 쌍이라고 그랬으니까 46개가 정상 염색체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남성의 성염색체는 XY인데 여기에 XX 이렇게 붙어 나가는 것을 클라인펠터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도 성염색체 이상인데 터너 증후군도 성염색체 이상인데 이거는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염색체는 X와 X죠.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습니다. X 하나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터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조산아의 생존 가능은 임신 25주로 간주됩니다. 태동은 임신 16주,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의 단계는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라고 한다. 다운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이 답입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셰퍼와 에멀슨의 영아기, 출생에서 2세까지인데 애착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분은 4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사회적 단계, 생후 6주, 비변별적 단계, 6주에서 7월 정도요. 특정인 애착 단계가 7월에서 9월이요. 다인수 애착 단계가 9월에서 18개월까지입니다. 이 주는 참고하셔도 되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비사회적 제1단계에 해당되는 단계는 생후 후 대략 6주까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6주, 7개월, 9개월, 18개월. 다시 해봐요. 시작. 6주, 7개월, 9개월, 18개월 요 정도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셰퍼와 에멀슨이 말한 애착 발달 단계는 4단계였습니다. 특정인 애착 단계가 여기 있네요. 3단계에 해당되는 거. 영아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겠죠. 왜? 특정인에게만 애착이 형성됐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비변별적 애착 단계가 여기입니다. 비변별적 애착 단계는 영아는 격리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나타냅니다.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개 6주에서 7개월 정도 되면은 여기에 5개월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5월달부터 한 15개월 정도까지는 우리들이 낯가림도 하고 분리불안도 나타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격리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비변별적 애착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3번 탈락, 4번 맞고요. 다인수 애착 단계는 쉽게 말하면 주 애착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 애착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 다인수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애착이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주 양육자 외의 다른 사람과도 애착을 형성하는 단계가 다인수 애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5번은 조금 지엽적이지만 영아기 때 중요한 게 애착 형성이기 때문에 애착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봤고요. 16번 들어갑니다. 유아기입니다. 학령정기라고도 하고요. 3에서 6세. 되게 우리 시험에 유아기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3에서 6세로 나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되게 3에서 6세로 이야기했을 때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걸 남근기라고 했어요. 에릭스는 이것을 학령정기라고 했어요. 학령정기는 신불자수 주죄, 주도성돼 죄의식의 단계가 돼요.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한다면 전 조작기에 해당돼요.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까지니까 전 조작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로 해볼까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에서는 전 인습 수준에 해당됩니다. 전 인습 수준에 해당됩니다. 전 인습에서 인습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10살이에요. 그래서 3에서 6세는 전 인습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피아제는 타짜라고 했죠.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인데 이것도 넘어가는 단계가 9살에서 10살이거든요. 그러면 타율적 도덕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율적 도덕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콜버그의 이야기고요. 이건 콜버그의 이야기고 여기는 피아제 이야기입니다. 피아제의 도덕 발달 단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율적 도덕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부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나는 시기다. 이게 바로 누가 말했죠? 네, 컴플렉스 시기 아닙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 남근기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직관적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 이게 전조작기의 특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조작기 때는 직관적 사고 능력이 발달합니다. 보존 개념이 획득되지 않아서요. 길다란 물과 넓적한 물에 똑같은 물이 있는데 길다란 물이 좀 많아 보이죠.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많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직관적 사고 능력입니다.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전조작기 때는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 역할은 인식한다. 성 역할 인식.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잘 노는 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남자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과 여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다르죠. 이게 바로 성 역할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역할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9살에서 10살이라고 했으니까 학령기라고 해야 됩니다. 학령기 또는 아동기 때 바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달 단계 풀 때 학자들의 이론을 알아야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거에 경향이 있어요. 학자들의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맞습니다. 1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아동기 문제래요.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적 기능이 분화됩니다. 아주 다양한 공부를 하죠. 많은 과목을 배우죠. 인지적 기능이 분화되고요. 객관적인 지각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1번 질문 잘 알아놓으세요. 인지적 기능을 지적 기능이라 합니다.
인지적 기능이 분화되어서 객관적인 지각이 가능해지고요. 초등학교 시기 때 자기중심성이 완화가 됩니다. 역할 수용이 가능해지는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이라 하거든요. 조망 수용 능력.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인 관점 이해 가능이라고 쓰면 돼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이게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통제와 분화된 정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되고 분화된 정서 표현도 가능해져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좀 안정되죠. 정서 안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그렇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요. 정서적인 부분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의 장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학교죠. 학교라는 장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의 장이 확대되는 거고요. 제1 성장급등기는 영악입니다. 제1 성장급등기는 영악이고 제2 성장급등기는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제1 성장급등기는 영악기, 제2 성장급등기는 청소년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완화되고 조망 수용 능력이 가능해지는 시기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피아제의 이론을 알아야 이제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인지적 기능이고요. 2번은 인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을 말하고 3번은 정서, 4번은 사회적인 측면이었습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청소년기는 13세에서 22세로 볼 수도 있고 13세에서 18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서 불안정 앞에서 말했죠. 정서적 불안정과 심한 기복이 있다. 스탠리 홀이 말한 질풍노도의 시기다.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가속화 현상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급격한 신체 발달과 연관성이 있죠. 급격한 신체 발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의 유실을 거쳐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아니라 유애를 거쳐서 충분한 위기 경험을 해보는 거죠. 충분한 위기 경험을 해보고 자, 그로 인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발달 과업이 있다. 뒤에는 맞지만 여기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독립된 대인관계를 구축한다.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이 중요한 관계 범위가 되죠. 성적 호르몬으로 인한 성숙 이론입니다. 성적 성숙이라 하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자,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호르몬이 다릅니다. 자, 안드로겐, 남아,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 그 다음에 여자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스트로겐입니다. 프로게스테론도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하나, 둘, 세 개로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시죠.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 자아 정체성의 유애를 거쳐서 정체성의 확립. 이게 바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적인 측면에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는 인생 주기별 특징의 연결인데요. 옳은 것은 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오른쪽에 쭉 열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틀린 것을 솎아내는 것들. 근데 이거 옳은 것 찾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영악기, 걸음마기 2단계, 학령전기 3단계, 학령기 4단계, 청소년기 5단계입니다. 순서대로 쭈룩 했어요. 청소년기까지 5단계. 애착 형성 1단계 맞고요. 대상 영속성의 형성 맞고요. 3차 순환 반응 네 맞습니다. 1번이 모두 다 영악기 때입니다. 이 3차 순환 반응이 있는데요. 3차 순환 반응은 12개월에 18개월까지를 3차 순환 반응이라고 말하죠. 3차 순환 반응 때 직립보행을 하겠죠. 직립보행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단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걸음마기
두 번째니까 배변 훈련, 그 다음에 자아 발달, 그 다음에 상징적 표상 단계. 상징적 표상 단계는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영아기죠, 영아기. 상징적 표상 단계는 영아기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탈락입니다. 자, 학령정기입니다. 학령정기는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죠. 네, 구체적 조작기나 보존 개념이나 서열화 이게 다 한 통속인데요. 이것을 아동기라고 해야 돼요. 아동기 또는 학령기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학령정기 전체 앞에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입니다. 전환적 추론이 일어난다. 이 전환적 추론은 좀 이렇게 미성숙한 추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내가 아직 낮잠 안 잤으니까 낮 아니에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낮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낮잠 안 잤으니까 아니다. 이거는 전환적 추론이라 합니다. 단체놀이가 있고요. 직관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 이 단체놀이는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학령기 때 단체놀이 하잖아요. 전환적 추론이나 직관적 사고는 아시죠? 네, 전조작기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전조작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세에서 7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2세에서 7세면은 걸음마기, 그 다음에 학령정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제2 성장급등기 맞고요. 직업선택? 이건 청년기가 아니라 청소년기가 아니라 청년기가 되죠. 청년기를 다른 말로 성인 초기라고 합니다. 성인 초기 또는 청년기. 성역할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성역할 학습은 장난감을 얼른 생각하시면 돼요. 장난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왕성한 시기 때는 이제 학령정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역할 학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령정기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번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보시면 한 두세 문제 정도 기출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노년기입니다. 자, 노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죽음의 과정을 거친다? 아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큐브러-로스가 말한 부분타 우수,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부분타 우수라고 해요. 자,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과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죽음의 비애 과정인데요. 이렇게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지적 능력이 감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퇴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어도 실제적인 지적 능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특정 사물과 사람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 애착심이 증가하고요. 노년기 때는 외적이 아니라 내적 성향, 그 다음에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이 증가한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노년기의 심리적인 변화에 나옵니다.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은 통절이죠. 통절, 절망감이다. 누가 말했죠? 에릭슨이 말했어요. 에릭슨의 8단계 시작, 신불, 자수, 주죄, 근열, 정체감, 친고, 생침, 통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자아통합성 대 절망감. 이게 노년기의 발달 과업과 발달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는 발달 단계별 인지적 특징을 연결한 건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첫 번째 영아기, 두 번째 유아기, 세 번째 아동기, 네 번째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 시험에 이쪽 단계가 많이 나와요. 이쪽 단계가 꼭 나오죠. 대부분. 영아기 때는 언어 발달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각과 환경 탐색을 통해서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되셨죠? 영아기 때였습니다. 유아기 천천히 보면 뭡니까? 전조작기입니다. 3에서 6세니까 불완전한 분류 능력 맞고요.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성의 경향 맞고요. 사고적인 측면에서 비가역성을 보이는 시기 맞습니다. 이게 다 전조작기의 특징이거든요. 전조작기의 특징. 유아기의 3에서 6세는 전조작기에 포함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존 개념, 분류, 서열화 등의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가 아동기다.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이퀄 아동기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좀 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연역적 사고, 가설적 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죠. 이게 바로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형식적 조작기 맞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감, 전, 구, 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아제의 인지적 특징을 이 문제로 냈습니다.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시면 피아제의 감전구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됩니다. 2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환경체계 4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체계의 특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구조적 특성의 폐쇄체계, 구조적 특성의 상위체계, 진화적 특성의 항상성, 진화적 특성의 안정상태, 행동적 특성의 환류가 있습니다. 이 특성은 참고하셔도 돼요. 앞에 있는 단어는 아셔야 돼요. 폐쇄체계, 상위체계, 항상성, 그 다음에 안정상태, 환류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고립된 체계가 폐쇄체계 맞죠? 엔트로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개역이라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개방체계는 역엔트로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폐쇄체계는 엔트로피가 됩니다. 상위체계는 대상체계 외부에 있는 것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 체계에 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 단위를 말합니다. 어떤 김 안무개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은 바로 뭐다? 상위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대상체계가 되고 이 녀석이 대상체계가 되고 이 녀석은 상위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체계는 대상체계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항상성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이게 항상성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으로서 역동적 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자, 변화가 보이시나요? 그런데 현상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역동적 균형 상태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개념을 잘 잡으세요. 개념 위주로 시험에 나오니까